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뻔하고요. 이 매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뉴스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뭐 어디를 빼주고 어디를 더 부과하고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곧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미국장 시작할 때쯤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네. 근데 중국을 겨냥한 것 같긴 하지만 오늘 국내에도 철강, 알루미늄 강하잖아요. 네. 철강주들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됐던 네. 부분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그 슈퍼볼 결승전 관람하러 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네. 조치를 이제 네. 발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미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우리 시장은 자동차 쪽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네. 25% 이제 고율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좀 됐고 사실 지난 주말 직전에 네.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이제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좀 되면서 됐다 싶었는데 했는데 상호 관세라는 네, 또 얘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튀어 올라가고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시장에 약간은 좀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도 네. 그 전주 주말에 이제 있었던 멕시코, 뉴스들, 캐나다에 대한 이제 네. 뉴스들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 3% 급락했다가 화수, 목, 금, 나흘 동안 그대로 이제 좀 되돌려놓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이번 주도 저는 뭐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일부 충격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세가 협상용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디어에 워낙 또 민감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계속 이제 관세는 협상용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거슬리죠? 평가 절하를 해버리니까 네. 요번에는 그냥 바로 발효를 해버리잖아요. 네. 상호 관세도 11일, 12일 날 발표하고 바로 발효를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이 충격이 주식시장에는 이제 분명히 악재는 악재예요. 이런 악재들이 이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뭐 철강하고 알루미늄 쪽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여파 분명히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타격을 조금 받긴 하겠습니다만 네. 주식시장 전체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준호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만 해도 네. K 증시를 먼저 떠나는 게 지능순이다.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면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복귀하는 K 게. 증시를 먼저 복귀하는 게 지능순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 스타는 아마 K 증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우리 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이 철강 알루미늄도 결국은 네. 중국이 1차 타깃.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탄소 철강으로 트럼프는 네.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전기료 방식으로. 상호 관세라는 것도 미국이 자기보다 높게 맞습니다. 매긴 데에서 똑같이 매긴다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로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K 증시는 이 파고를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바람도 가져보는데. 맞습니다. 거의 뭐 예전부터 언급했던 이제 부평 관세가 네. 거의 지금 상호 관세로 바뀌면서 먼저 가죠. 뭐 실적으로 일차 이번 주에 공격이죠. 바로 이제 그 발효가 발효가 되는데 되죠. 네.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받겠지만 일단 저는 사실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사실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거의 모두 가게의 일환으로 결국 이제 뭐 보편 관세 또 상호 관세 또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맞대응도 네.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많은 국가들의 지금 그동안의 어떤 그 협상에 있어서 또 사실상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원하는 걸 많이 얻어냈잖아요.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도 거의 2배 이상 또 2027년까지 받아내기도 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처럼 예. 또 사실 이제 미일 정상회담도 우리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어떤 리스크와 또 실제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집권 초기에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시장에서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증시에 전 반영이 되고 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민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처럼 멕시코와 또 캐나다 그 맞대응 또 관세 관련해서 리스크로 좀 흔들리긴 했지만 빠르게 시장이 또 안정을 살아났죠.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증시에 좀 반영했던 부분이고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쪽은 아무래도 중국향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중국 때리
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 국내의 어떤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를 지금 이제 받치고 있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첨단 산업 안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또 많은 또 첨단 산업, 또 로봇과 또 AI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 섹터들이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은 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또 상호 관세들 진짜 솔직하게 뭐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K 증시 쪽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영향이 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한번 시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중국 때리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 간의 통화가 계속 약간 트럼프 있고. 대통령이 하기 싫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계속 통화가 연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는 보복 관세 오늘부터 이제 발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효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 뭐 발효되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협상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포탄을 가장 먼저 맞는 건 어쨌든 중국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인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을 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일본이 진짜 그야말로 1조 달러, 1,400조가 넘는 이제 투자 보따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이제 그에 응당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빨리 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한데 어디에 좀 피신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AI 쪽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AI 정상회의가 있어요. 샘 올트만이라든지 또 데미스 헛사비스 이런 이제 인물들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제 AI 정상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뭐 AI라든지 로봇 이쪽은 이번 주도 굉장히 좀 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 얘기 나오면 우리가 이게 좀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섹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좀 주목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일발 종목으로는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작년 이제 연간 실적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가장 좀 중심에 이제 뜨거운 이제 화제를 좀 뿌렸던 기업들이 SK 바이오팜과 현대로템 뭐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아니 제약 바이오 기업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다 조금 이제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이미 2019년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미국 FDA 이제 승인을 좀 받고 상업화에 이제 성공을 시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보도들을 보실 때 이게 이제 엑스코프리라고 이제 보도가 나올 때가 있고 세노바메이트라고 이제 보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헷갈리실 필요 없이 이제 세노바메이트는 이제 신약을 개발할 당시에 이제 약물 이름, 물질 이름을 이제 세노바메이트로 이제 붙여놓은 거고 미국에서 이제 출시할 때 우리가 이제 의약품 이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엑스코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기사에서 좀 이제 익숙하게 읽으실 때는 그냥 엑스코폴이 상품명으로 읽는 게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왜냐면 신약이 이미 출시가 됐기 때문에 상품명으로 이제 읽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편리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제가 이제 하반기 때도 이 SK 바이오팜 말씀드리면서 수주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수주가 끊임없이 지금 매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월 단위로 5월 달에 뭐 880억, 6월 달에 뭐 1100억, 7월 달에 460억, 9월, 10월, 11월 달까지 뭐 수천억 원의 이제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왜 이걸 설명을 좀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게 아직도 좀 어색한데 신약을 일단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빅파마하고 협력을 해서 로얄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본인들이 마케팅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3년 동안에 불모진 미국에서 그야말로 이제 손발로 뛰어가지고 이 마케팅을 한 거예요. 각 병원들 찾아다니고 그리고 환자들 모임에 이제 찾아다니면서 뇌전증 환자들한테 우리 엑스코프리 한번 써보시라. 약효가 굉장히 좀 탁월하다. 이런 얘기들. 근데 가격도 이제 다른 이제 경쟁력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이제 홍보를 좀 하면서 이제 발품을 판 결과가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신약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영업마진, 1,000억 매출에 최대 80% 이상까지 영업마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매출이 나오면 800억 원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되는 족족 최소한의 이제 영업비와 판관비 정도를 제외하면 그게 고스란히 다 영업이익단에 이제 남기 때문에 네. 올해 저는 예상 실적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주가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매달 800억, 1,000억, 뭐 500억, 200억,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은 이번 달 상반기, 올해도 상반기에 하반기 때 이제 물량을 이제 미리 수주하는 것들이 거의 매월 저는 수주 공시가 나올 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주 공시가 딱 나왔을 때 금액을 보고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 마진이다. 정도 금액이 마진이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수천억 원대의 이제 영업이익이 기록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SK 바이오팜도 좀 고평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 지금 영업이익이 수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PER 뭐 한 20, 30배 정도 때려버리면 시총 15조, 20조까지도 가죠.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엑스코플이 내정증 신약에 성공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SK 바이오팜은 다른 이제 후보 물질을 기술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본인들이 발굴한 후보 물질을 빅파마들한테 기술 팔죠. 이전을 하는 걸 이제 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SK 바이오팜은 내전증 신약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신약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이 발굴한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본인들의 이제 역량으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대표적으로 방사성 의약품, ADC 의약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술 도입, 라이센스인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엑스코프리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 제법 좀 강하게 튀어 올랐어요. 네. 그래서 13만 원대가 이제 단기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요 저항에서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한다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오늘 또 뭐 시장이 아무래도 또 관세 우려 때문에 약간 이제 또 눌림목 조정이 이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매수가를 한 12만 5천 원 정도 이제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튀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자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지루하잖아요. 이게 거래가 터지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네.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지루해서 그냥 털고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력한 이제 거래가 분출이 되고 추세가 이제 돌아서고 나면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3만 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 목표가는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SK 바이오팜. 저는 관세 폭탄에서 피할 길, 뭐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고 네. 여기에서 크게 분위기를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코프리, 영민 매니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전증인데 옛날에 간질이라고 맞습니다. 불렸던 네. 그 병의 치료제입니다. SK 바이오팜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도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그냥 개발해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한 80% 마진율 따지면 네. 이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 체크 포인트. SK 바이오팜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갔고요. 준호 매니저. 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로 돌아가 봤을 때 미국의 키스 켈로그 특사가 맞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종전개혁 발표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인공 부심이다. 본인이 주인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현실이 됐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 재건주들이 한번 시세가 맞아요. 크게 네. 났고요. 조금 전에 나왔더니 주말에는 뭐 네. 젤렌스키 만난다. 네. 오늘 나온 속보는 푸틴과 통화한다. 네. 통화를 했다라고 해요. 했대요? 통화를 했고 앞으로 예. 만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예. 젤렌스키가 이제 푸틴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야 나를 되고 만나라. 또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지금 북한 군인들도 다시 복귀하고 있다. 예. 그걸 언급하면서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이제 만남이 심지어 이후에- 삼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자면 너무나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젤렌스키와 만나고 네. 나서 젤렌스키 이야기를 듣고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푸틴과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지금 푸틴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만나겠다라는 걸 시사했고요. 또 특히 네. 평화협정 회의에도 이미 지금 푸틴이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강도 높은 어떤 이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집권 초기에 트럼프가 뭐 관세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만 가장 또 핵심은 또 우크라이나 또 종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식이 또 이제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토리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천연 자원들을 그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또 1,200조 규모잖아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1,200조 규모인데 미국의 또 이제 막대한 또 일자리까지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정상회담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키스 켈로그 특사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독일 미네에서 안보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금요일 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과 조금 다른 점은 특히나 히토류 채굴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일제히 또 시세가 분출되면서 전진건설 로봇 또 그리고 특히나 농기계 관련해서 뭐 대동 기어 같은 기업들도 좀 강하게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 주에 또 이제 젤렌스키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만남 또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푸틴과의 만남까지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남북경협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북경협주는 실질적으로 실체가 좀 없었고 약간 기대감이었잖아요.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정부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특히 상반기 안에 이제 종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진짜 재건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동기업 같은 기업도 제가 시세가 이제 금요일장에 거의 한 29.54%, 네, 종가로는 26%,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거의 한 상한가 언저리까지 뭐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모회사인 이제 대동이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이제 트랙터를 공급을 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농기계들이 대거 이제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농기계 트랙터에 들어가는 자동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동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던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병원과 또 주택과 학교는 가장 먼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SY 스틸텍이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됐고요. 도로복구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SG 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HD, 뭐 현대인프라코어, 또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가장 탄력도 면에서 대장주는 그래도 전진건설 로봇이 그래도 가장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대규모 뉴시티 프로젝트에도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 기계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향 건설 기계와 북미향 건설 기계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내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종전,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도 얘기해 주세요. 금요일 날 시세가 낮잖아요. 우리 K 증시가 이제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거 켈로그는 이걸 아니야.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하려고 그래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조금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이 호재가 나와도 맞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상호 관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는데 사실 또 그거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종식, 우크라이나 재건은 좀 개별 이슈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는 그래도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은 그래도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젤렌스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푸틴과 트럼프의 만남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푸틴과 트럼프의 아직 만남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주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뭐 대동기업이라든지 SY 스틸텍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아니면 대형주로 보시는 분들은 HD 현대 건설기계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기기 인프라코어 또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진건설 어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경협은 이제 우리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정말 약간 쉬어가도 재건주 쪽은 남북 경협은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가자지구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처럼 평양 원산 지역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간 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좀 될 수밖에 없어서 실제 지금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이제 히토류들이 지금 또 매장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히토류를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 하에 휴전 협상을 지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화답을 좀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푸틴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지 않아도 돼요. 본인들이 네. 이제 승기를 잡았다. 시간은 본인들 편이다라고 지금 푸틴 대통령은 짭짤하잖아요. 생각하고 원유 있기 돌리고 때문에.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유가도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재정에 이제 타격이 좀 그렇죠. 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러시아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전화 통화와 이제 만남이 이제 됐고요. 성사가 네. 될 수 있는 푸틴과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뭐 앞서 또 얘기해 주셨다시피 우리 국장은 요즘에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항상 선반영됐다가 재료 나오면 또 약간 또 새로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재료가 이제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숨고르기 그래서 히토류 쪽도 좀 같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거. 단기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히토류 쪽도 하나의 이제 좀 테마 군집이 형성될 수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막 그 대동기업 상가고 또 전진건설로브 막 상가고 그래서 그때 준호 매니저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아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그러다가 CMS를 또 보고 네. 아 영민 매니저 또 전화해야 되나? 안 꺾입니다. 이거 CMS가 네.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 쪽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지만 뭐 시세가 계속 나니까 영민 매니저 가볼까요? 저희가 로봇? 이제 시청자분들께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매수를 주저할수록 오히려 시세는 더 좀 강해질 수도 있다. 항상 그래요. 지금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에 보시면 이게 또 올라갔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이 됐어요. 네. 40만 원도 이제 뚫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패낫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패너깨죠. 지난 금요일 날도 장 막판에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후장에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10% 정도 땡겨버리니까 이제 중소형 로봇 기업들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근데 가장 제가 로봇 기업들 공략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건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AI든 양자든 다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가장 지금 진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쪽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대기업들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했죠. LG 하이젠 아날엠 로보티즈 이제 급등했죠. 현대차 지난주에 클로보 급등했고 클로봇. 그럼 남아 있는 게 SK 그룹이잖아요. 네. 시메스는 SK 텔레콤이 지분 6% 정도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도 오버슈팅이 좀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5일선 깨지면 이게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지난 2월 5일 날 5일선 밑에서 이제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냥 한 30-40%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좀 됐고 시메스만 간 게 아니라 유일 로보틱스도 급등했어요. 네. 유일 로보틱스도 작년에 SK온이 대략 한 370억 정도 또 지분 투자를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SK그룹도 그룹 차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이제 뛰어들겠다라는 걸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시메스하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장 후반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상장된 최고가 37,000원 정도 이제 말씀 좀 그래서요. 드렸는데 네. 그 가격도 이제 이미 뚫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요렇게 되면 사실 이제 비교를 제가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게 클로봇도 제가 이제 공모가 넘어서서 이제 요 박스권 상단 뚫으면 오히려 그때가 시세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간다 이제, 그랬죠. 네,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이때도 상한가 갔을 때 굉장히 좀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하루 이틀 더 급등해 버리니까 14,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2만 원까지 급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로봇 기업들도 오늘 시장 전체에 영향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만 시메스도 어찌 보면 이 장대 항목 만든 게 폭발적인 이제 시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더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4만 한 7, 8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려놓으시고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뛰어들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로봇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로봇주들이 고평가다. 저는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이제 트렌드가 어차피 높은 멀티플을 주는 쪽이 지금 AI하고 로봇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미래에 이제 시장이 개화된다. 산업이 이제 태동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제 높은 멀티플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가라는 게 항상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을 이제 염두를 좀 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더라도 한 36,700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제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으면 36,000원, 목표가는 48,000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는? 48,000원까지 네.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익절 라인까지도 영민 매니저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메스와 클로봇 약간 추세가 다르죠. 이건 이제 네. 로봇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PG 이런 거랑 결이 다르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가 또 투자 급등 종목으로 지정됐고 자율주행이어가지고 현대차 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모릅니다만은요. 또 시메스는 SK텔레콤 라인 이것도 이제 그렇죠. 로봇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삼성, LG, 현대차, SK 왔잖아요. 네. 다음은 이제 하나하고 두산, 두산도? 포스코 남았어요. 네. 요 기업들도 분명히 2월 중에 로봇 사업 개발에 대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할 거기 힘낸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저점 부분에서 또 공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저희가 이제 다 하고 있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16만 원인가요? 그때 맞습니다. 갭 떴을 때부터 뜨는 과정에서도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그게 이제 40만 원 같고요. 그 맞습니다. 밑단에서 감속기 라인들, 맞아요. 하이젠, 아이라이즈 다 하이젠, 했고요. 이제 맞아요. 소프트웨어까지 뭐 마음 클로버, AI, 시메스, 뭐 예, 맞습니다. 시메스 네. 했고 이제 뭐 사야 돼요? 저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이제 로봇 섹터는 올 한 해 계속 지켜봐야 된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네. 일단 뭐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성장 섹터와 성장 섹터의 어떤 태동기에는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시작하는 산업에서 당연히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항상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장 섹터를 볼 때는 딱 하나 기술만 보면 되는데 네. 그 독보적인 기술 격차가 계속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한미반도체나 다른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도 계속 시세가 분출되다가 그 독점 구도가 좀 깨지려고 했을 때 주가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섹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독점적인 기술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지. 결국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나 어떤 퍼나 아니면 멀티플을 보고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숫자에 민감할 네.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와 실적이 받쳐주는 거는 이미 굴뚝 산업이나 아니면 성장기, 성숙기에 진입한 산업이 숫자와 실적이 민감한 거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에서 너무 숫자와 실적에 매몰되면은 결국 지금의 어떤 큰 로봇 섹터의 어떤 큰 폭발 시세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결국에 이제 로봇 안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뭐 삼성 안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축이고 그 안에 이제 결국에 액추에이터와 감속계 기업들을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SPG. 거고요. 네.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솔루션 기업들 최근에 클로봇과 또 이제 시메스 시메스. 같은 또 이제 네. 로봇 솔루션 기업들이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 또 이제 로봇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로봇과 또 자율주행의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SOS 랩을 시작으로 또 이제 자율주행 기업들도 또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된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연방 정부에서 일자리를 지금 대규모로 지금 이제 네. 감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휴머노이드와 로봇 또 AI가 지금 전환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SK 최태원 회장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집중하자라는 또 이제 가야죠. 발언도 나왔고 왜냐면 공장이 있으면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결국에 네. 모든 기업들, 심지어 이제 국내 유통 사업을 하고 있던 롯데마저도 로봇 사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물류가 확대하고 있으니까. 있다는 점을 네. 놓고 봤을 때 올 한 해는 로봇과 특히 뭐 자유로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또 우주왕국 로봇이 결국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시장의 어떤 여파로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오히려 또 살아남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시장의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섹터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야님 아직 가지 않은 덜 간 엔젤 로보틱스는 어떨까요? 영민 매니저. 그러니까 네. 덜 가고 찾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엔젤 로보틱스. 근데 이제 로봇은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더 가고 덜 가고보다는 진짜 이제 결국은 업종별로 섹터별로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이제 외형을 만드는 이제 부품주들 네. 그리고 이제 솔루션. 내형을 만드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요렇게 이제 지금 순환매가 좀 된 거고 대기업의 순서로 보면 삼성, LG 그다음에 현대차, SK 요렇게 이제 온 맞다.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대기업 투자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면 이제 포스코하고 한화, 두산 말씀해 주신 롯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젤 로보틱스는 삼성하고 LG 양쪽에 다 걸릴 수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시장을 좀 과소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로봇이 결국은 인류의 복지에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웨어러블 로봇 이걸 특히나 의료적으로 신체 보조 로봇으로 이제 만들어낼 네.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파급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료용 챗 GPT 만들겠다. 뭐 지난주에 이제 샘 올트만이 방안을 해가지고 의료하고 로봇 또 의료하고 AI 결합되는 노이도, 쪽도 네.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뭐 엔젤 로보틱스도 곧 차례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번 네. 주 중에 좀 좋은 시세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연님,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이 약간 좀 이제 무시당하죠. 그걸 어디다 써? 왜냐면 이제 휴머노이드도 아니고 뭐 공장에도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영민 매니저는 이 웨어러블 로봇에 또 나름대로의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공장에도 것들입니다. 들어가요. 이게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이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이제 걷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무거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무거운 작업을 할 때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로봇의 네. 힘을 이제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 작업을 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도 이미 실제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협동 로봇의 이제 개념과 이제 좀 중첩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협동 로봇과 인간의 중간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는 게 산업 현장에서도 실제로 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진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생각하는 옵티머스가 이제 공장에서 본인의 있다면? 이제 사고로 네. 자동차를 이제 조립하는 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오히려 웨어러블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도 훨씬 더 좀 쓰임 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쪽 시장도 절대 이제 과소평가할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난달에 집에 전등이 나가서 전등을 가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깨가 막 나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그 엑스볼 숄더라고 그렇죠. 천장을 보면서 작업하는 그 웨어러블 끼는 거 로봇을 있어요. 예.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로봇도 이게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도 이런 그 상반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하체 또 그리고 이제 근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등을 스스로 가는 준호 매니저고요. 갑자기 좀 생각해봤더니 네. 테니스 칠 때도 맞습니다. 막 이런데 막 차고 네. 그렇죠. 물론 이게 맞아요.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은 뭐 네. 치는 그런 세상도 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계단을 오르시는 아, 분들도 무릎은 지금 많죠. 맞아요. 예, 그리고 보조제 내려올 정말 때도 많아요. 이제 예. 보조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자, 국내에서는 이 협동 로봇하고 웨어러블 프리를 안 주는데 네. 우리 두 분 전문가는 돌다 가면 로봇의 협동과 웨어러블 쪽도 네. 프리를 이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네. 주말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대학까지 나섰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워싱턴 대학이 추론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이미 학습은 누군가 시켰겠죠. 추론 모델 GPT-5원 같은 것들을 $50로 100달러 밑으로 훈련시켰다. 야, 이제는 그러면 이제 네. 소프트웨어 세상이 오나 봅니다. 이 정도로 다 뭐 누구나 이게 네. 된다면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저비용 관련된 이제 그 AI 모델을 또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딥시크 외에도 네. 지금 이제 저비용 AI 모델들이 속속 지금 등장하고 나도 있는 한다, 나도 모습이다 한다. 네, 보니까 나오죠. 네. 결국에 지금 올해는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로봇 섹터들도 그 안에서 AI 솔루션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광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SP 소프트 같은 기업도 좀 강하게 시세가 들어왔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가상 OS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에 또 이제 그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와줬고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향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좀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소프트는 네. 또 이제 가상 인간 관련해서 휴먼 서비스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챗 GPT가 결합된 코파일럿을 국내에 어떤 독점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과 또 이제 챗 GPT가 결합된 소프트웨어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올해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도 솔트루스를 필두로 이제 네. 저비용 AI 모델들을 계속해서 좀 출시하거나 또 개발에 좀 착수를 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시장 키워드는 결국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향후에 또 휴머노 로봇과의 어떤 MOU 체결이든지 협력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또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을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이다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네. 스탠포드 대 워싱턴 대도 네. $50로 뭐 생성형 AI는 턱턱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딥시크가 문제가 아니라 뭐 웬만한 데서 거대 언어 모델이 쭉쭉쭉쭉 빠져나오면은 이제 그걸 이용한 솔루션의 시대는 완전 열린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꿈꿨던 AI 플랫폼의 시대가 이제 개화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어찌 보면 딥시크의 역할이었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요번에 이제 AI 정상 AI 서밋에 이제 참여하는 데미스 헛서비스도 과학적인 진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약간 이제 딥시크를 평가절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방식의 측면에서 오픈소스 방식으로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오픈소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낮은 비용으로 사실 이제 월 사용료 정도만 내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AI가 이제 확산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전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전제품과 또 스마트폰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손에 잡히는 어떤 그 외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는 디바이스에서 이제 AI들이 탑재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지난주에는 온 디바이스 AI 뭐 제주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했던 것처럼 많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디바이스만 확실하게 이제 정착이 좀 되면 올해는 정말로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단계 좀 도약하는 이제 원전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로봇이 사실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급등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디바이스에 이제 탑재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AI들,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생성형 AI를 이제 개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SP소프트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가 났는데 지금 속속 대학조차도 웬만한 출연료 이런 것들을 적은 비용에서 내고 있어요. 우리 또 서울대 카이스트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같이 나와서 휴머를 맞습니다. 그 생성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이제 그 학교들도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서울대나 우리 국내 이제 유수의 대학에서도 이런 이제 AI 기술을 충분히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의대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쪽이 돈 법니다. 이쪽이 돈 벌어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진짜 일로 좀 우리 인재들 그 이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너무 의대 말고 그런 쪽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사회 문제까지도 진입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이죠, 영민 매니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어마어마했죠. 우리 국장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든가 좀 비전이 나올 때 보통은 그날 때려 맞거든요. 그날 이제 팔막하면서 역시 국장은 안 돼. 근데 요즘 실적이 나오면 한 2, 3일 현대로템도 그랬고요. 싼바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대로템,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호실적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116만 원까지 지금 급등을 한 상태고 시총 이제 3위까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CMO, CD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게 삼바만 계속 수주가 늘어날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는 또 미국 FDA로부터 GMP 인증까지 받았잖아요. 중국을 지금 배제하는 여러분 철강하고 알루미늄까지 지금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다. 상반기 안에 생물보안법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올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 시총 3천억짜리 회사거든요. 근데 일라이 릴리하고 비알콜섬 지방간전 치료제 이제 매치 치료제 9,100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이 터졌어요. 바로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상한가 갖고 오늘 저는 이 점상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환기 효과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4월, 5월을 앞두고 2월 달은 움직이지 않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기술 이전에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은 오늘 올릭스 효과 덕분에 뭐 관세니 뭐니 시끄러운 이슈에서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릭스 하면서 ABL 바이오도 살짝 갈까요? ABL 바이오 뭐 지금 한 10% 조금 넘게 이제 수익 나고 있는데 뭐 4만 원 뚫으면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강력 매수, 뭐 ADC, 이중항체 이쪽은 이제 미래를 보는 거지만 지금 당장 담도암 1분기 안에 2, 3상 이제 탑라인이 공개가 좀 되면 사실상 컴패스 테라피틱스가 연초 이후에 주가가 지금 100% 넘게 이제 폭등한 걸 감안하면은 ABL 바이오 너무 못 올랐다. 그리고 이제 BBB 셔틀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죠.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쪽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 BBB 셔틀 플랫폼 ABL 301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되는 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4만 원 밑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는 5, 6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가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릭스를 보고 나니까 정말 공부와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회사가 말입니다. 일라일릴리와 9,100억 원대 간암, 지방 간암 치료제를 공동 기술 개발. 야, 이거 어디다 등장한 거야 했는데 이런 또 강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올릭스의 효과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존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오늘은 1번은 로봇으로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시장도 그래도 로봇이 탄탄하게 시장의 하락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반 협동 로봇에는 액추에이터가 한 10개 미만으로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40개에서 5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AI 로봇의 또 강자인 LG전자가 2대주로 있는 로보티지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주말 동안에 이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SK 최태원 회장도 AI 특명,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워라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특명? 맞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애플의 이제 탁상용 로봇이 드디어 시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책상 위에 이제 물컵이 있으면 가까이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의 용도예요. 지금은. 귀엽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애플이 자율주행 사업을 중단하고 뛰어든 게 결국 로봇 사업이잖아요. 결국 그 팀쿡 CEO도 로봇과 자율주행의 메커니즘을 같다라고 했고 애플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머스크가 지금 미국 공무원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고 좀 언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도 AI와 로봇과 또 전기차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 또 그리고 AI 모델들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로봇이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제조 인력을 지금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기가팩토리에 옵티머스 로봇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는 또 이제 로봇, 특히 휴머노 로봇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국내 대표 기업들도 일제히 좀 휴머노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뭐 보선 다이맥스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에 또 이제 아틀라스 2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휴머노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거의 40개에서 50개 이상 들어가고 어떤 모델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40에서 50% 정도가 제조 원가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물류 배송 로봇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매출의 92%가 로봇 액추에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가 실내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특히 실외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또 규제의 문턱에 또 어느 정도는 또 해소가 돼야지 결국에 시장이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보티지가 또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 로봇 액추에이터 매출이 가장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LG전자도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지분을 7.54%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실내 배송 로봇이 이제 집게미 같은 경우는 지금 5성급 호텔과 병원 이런 곳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외 배송 일개미 같은 경우도 규제 문턱만 또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시장 확장성과 또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1월 8일 날 또 이제 자사 이제 배송 로봇인 그 개미를 센시드 로보틱스의 궁극 계약을 11조 규모로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30대 규모로 공격적으로 좀 판매가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도 손잡고도 또 플랫폼 관련해서 배송 로봇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배송 로봇 쪽, 특히 이제 물류 배송 로봇 쪽에서 절대적인 강자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LG와 꾸준하게 협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LG 향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탄력 있게 움직였던 게 하이젠 RNM과 로보티지인데 두 기업 다 액추에이터 기업이다. 그래서 하이젠 RNM도 지금 큰 폭 거의 3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있고요. 그 다음 차례가 저는 로보티지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실외 배송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 로보티지다라는 판단에 AI 휴머노 로봇 시장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LG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LG도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 투자에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로보티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로보티즈 T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이 그 도산대로에 네. 똘똘똘똘똘 그 차 배달하는 거 배송 로봇을 딱 로보티즈를 아는데 오늘 준호 매니저가 새로운 사실. 배송 로봇은 8%고요. 맞습니다. 액추에이터 기업이었네요. 맞아요. 92%가 액추에이터였다. 네, 휴머노이드의 네. 가장 핵심도 액추에이터다. 액추였다. 로보티즈가 개미가 다가 아니었다. 가격 전략은요. 맞습니다.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였던 47,4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4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3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입 관세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동성 커질 텐데요. 영민 매니저는 바이오, SK바이오 팜으로 가 있었고요. 준호 매니저는 로보티즈로 오늘의 일발 장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